안녕하십니까. 볼링인을 위한 볼링계 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볼링인뷰.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지난 첫 방송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볼링계 소식을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김현범 프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PBA 13기 팀스톰 소속의 김현범 프로라고 합니다. 네, 오세지 기자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링인 매거진의 오세지 기자입니다. 네, 두 분 첫 방송 마쳤잖아요. 어떠셨나요? 정신없이 말하다가 끝났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아는 선에선 제가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뭐 주변에서 방송을 하라던가 중계를 하라던가 이런 얘기 없었었나요? 제가 원래는 제가 채널을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네. 편집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쉽지만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저희 볼링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세지 기자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너무 네. 떨려가지고 어떻게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대로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잖아요, 오세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볼링계 핫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볼링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자님? 지난번에 저희가 21회 3호 코리안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프로 테스트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프로 테스트요? 프로 테스트면 이제 아마추어 볼러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는 그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프로 볼러가 될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한데요. 네.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히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 테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이런 내용들 사실은 저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는 네. KPBA의 장석창 부회장님이 오늘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창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프로볼링협회 장석창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프로 테스트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프로 테스트 시작은 1995년에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때는 지금은 현재 남자, 여자 프로님들이 나눠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 프로님들만 선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지금 생각하시면 좀 놀랄 숫자인 1,800명이 테스트에 응했다고 하네요. 와, 1,800명이요? 정말 많은 인원이 참가한 숫자 아닌가요? 네, 그렇죠. 김현모 프로님도 이제 13기 프로시잖아요. 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었나요? 제 기억엔 17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과 그때 선발 방식 다른 게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물론 뭐 인원수도 많았지만 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그 예선전을 사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선전을 통해서 기본 평균 에버리지 190 이상자들을 뽑아서 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4개 보링장 내지는 6개 보링장에서 이제 2차 실기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때는 1차에도 60게임, 2차에도 60게임, 그래서 120게임이라는 엄청난 게임 수를 도전하는 우리 프로 테스트에 도전하는 분들이 소화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20게임이면 정말 엄청난 게임 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친구들이랑 그냥 볼링장 한번 가서 치면은 3-4게임 정도 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슬슬 집에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120게임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사실은 저도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네. 120게임을 어떻게 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15게임씩 네. 4번의 게임을 치러서 1차를 테스트해야 했고요. 1차 테스트한 선수들이 다시 네. 2차에서 똑같이 15게임씩 4일을 쳐서 60게임. 그래서 총 120게임을 칠 수 있는 건데 물론 1차에서 떨어지셨다면 120게임은 아니라 60게임만 쳤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달라진 거라서 현재는 1차, 2차 모두 30게임씩 똑같이 15게임 2번, 15게임 2번으로 해서 남자 프로님들은 60게임을 치고 있고요. 여자 네. 프로님들은 그보다 좀 적게 하루에 12게임씩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120게임에서 60게임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으니 정말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60게임도 너무 많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저 같은 초보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게임 수거든요. 또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잘 쳐서 점수가 잘 나와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 김프로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실기 테스트 보고 통과하신 거죠? 예, 뭐 저희 때 방식은 하루에 15게임씩 네. 1차를 이틀 동안 진행해서 네. 30게임의 합산을 낸 후에 190점 커트라인으로 이제 컷오프가 됐고 아. 그리고 1차 때 친 점수를 그대로 2차 때 가져갔어요. 아. 그래서 그 점수로 네. 또 200점이 넘어간 사람을 뽑았는데 저희 기수는 좀 역대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저희 기수도 예, 이제 최저 인원을 뽑았어요. 아. 예, 13명만 통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기수가 제일 사람도 없고 그냥 항상 나오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13명이 거의 다 나오지만 네. 다른 기수와는 다르게 인원수가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수가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기수죠.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조레인과 우드레인의 변화하는 경계 사이에 저희가 딱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도 이 실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기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변화된 게 있을까요, 기자님? 사실은 실기를 통과하시는 것만큼 양성교육이라는 교육이 또 있어요. 네. 저희 왜 어릴 때 수학여행 가거나 하면은 2박 3일, 뭐 3박 4일씩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훈련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직전에 거쳐야 할 것들, 뭐 교육이라든지 정신무장이라든지 혹은 방송에 관해서 카메라 테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그나마 많은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양성교육은 1기 때는 네. 6박 7일, 일주일을 시간이네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극기훈련처럼 와. 군대네요. 네,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양성교육이 변화가 조금씩 있다가 네. 단순히 하루 정도 모여서 교육으로 그냥 끝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2기였나요? 네, 뭐 그런 기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박 3일, 3박 4일로 이렇게. 예, 그게 아마 가장 간단하고 가장 덜 힘들었던 양성교육으로 기억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그 신념화 교육이라고 해서 아마 김프로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들어가서 촬영하는 저희 기자들도 좀 무서울 정도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교육들이 있었는데 그 네. 교육이 조금 바뀌어서 그거 빼고는 특별한 뭐 양성교육에 대한 거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부회장님이 아마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그 프로가 처음에 출범해서 6박 7일의 어떤 그 양성교육을 했는데 처음에는 충청남도 도고온천에 있는 연수원에서 이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박 7일간 이 훈련이라는 거는 뭐 군인들이 뭐 훈련하는 뭐 진짜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방불케 할 만큼 오. 극기 훈련을 시작해서 네. 뭐 신념화 교육 오. 뭐 아니면 뭐 단체 이제 이걸 소위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군대 교육인데 네. 조별로 또는 뭐 4인 1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엄청난 미션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도 부과해서 네. 선발 방식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진짜 험난한 진짜 힘든 시간의 교육을 뭐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미디어가 됐든 아니면 이론이 됐든 뭐 이런 교육을 총괄적으로 해서 6박 7일 정도의 교육을 했었죠. 네, 양성화 교육이 왜 그렇게까지 프로볼러들에게 중요한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왜 중요한가요? 글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네. 이제 이 프로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95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는 자율적으로 이제 볼링들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고요. 물론 뭐 그때도 선수 출신이 일부는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처럼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선수 출신 네.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이런 엘리트 체육을 하는 어떤 그런 볼라달보다는 볼링이 좋아서 보급되면서 접했던 사람들을 프로볼링이라는 어떤 제도권 안에 들여오면서 네. 이런 선수들을 프로로서의 어떤 기량도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제, 네. 앞으로 또 프로볼링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그 선수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각인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사실은 했던 거죠. 아, 네. 그러면 혹시 김프로님은 이런 양성교육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나는 개인전인 프로를 하러, 그러니까 개인 종목인 프로 볼링을 하러 왔는데 네. 왜 단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거지에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막상 받아보니까 역시 뭐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선수만한 사람들이 없고 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선후배와의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긴밀하게 조성되는 거가 양성교육에서 되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거는 아직도 기억에 남지만 신남아 교육 때 기회는 왔다. 이 단어가 가장 이거를 제가 조용히 얘기했지만 네. 예, 듣고 있는 우리 양성교육 입소자분들은 네, 목소리를 저기 약간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성악한다는 느낌으로. 그래도 아마 통과는 안 될 거예요. 아, 이걸 통과가 되어야 하는 아, 건가요? 그럼요. 통과할 때까지 해요. 아.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것이 뭐 왜 개인인데 단체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뭐 그런 의문점도 그 당시에는 갖겠지만 네. 모든 거는 이제 시대별 또 기수가 있고 어떤 동료의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프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가서는 자격증을 받으면 그때까지만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기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고 시키지 않고 네. 동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합격을 하겠다는 그 피교육자들의 어떤 예, 그런 갈망도 거기에는 또 있지 않았나. 사실은 양성화 교육 말고도 네. 필기 테스트도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들어가게 되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뭐 협회 이사님들이나 전문 강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 통해서 또 필기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해야 또 점수를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필기 시험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어려웠다고 한다는 거는 네. 저는 이제 뭐 선수 출신, 엘리트 선수 출신, 뭐 실업팀을 거쳐서 프로에 왔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공의 뭐 지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공예하는 이런 용어들은 저희가 다 숙지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외적으로 협회에서 이제 지켜야 할 룰. 규칙. 그러니까 이건 저 진짜 쉽게 따지면은 프로볼링 협회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거기에 지켜야 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을 내고 경범죄를 물고 10만 원 딱지를 끊고 속도 위반 딱지를 끊듯이 네 이거는 그냥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난 당당하게 잘못했으니 돈 내고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제가 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룰을 배운다는 게 왜냐면 완전 기간이 아마추어랑 또 짧아서. 아마추어 때랑 프로랑의 룰에 대한 이해도나 진행 방식이 완전히 상이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역시 이걸 배우면서 프로가 되는구나. 하지만 시험은 네,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 뭐 혹시라도 예, 프로 테스트에 이제 응시하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프로는 결국은 예, 성적으로 말해서 프로는 잘하면 돈을 주는 것이고 네. 예,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 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교통법규 위반하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누구를 망라하고 벌과금이 부여져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역대 프로볼링 역사상 최대 벌금형은 누구였나요? 지금까지 현재 제일 네. 많이 벌금을 낸 프로는 누구예요? 그게 이제 저희 프로에서는 그걸 이제 공개하지 메이저 페널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수가 돈보다도 중요한 거는 몇 개월간의 자격 정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예, 페널티입니다. 돈보다도 물론 돈도 거기에는 부합돼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가장 큰 페널티는 6개월 자격 정지를 예, 받는 게 가장 큰 페널티예요. 실질적으로 받은 프로는 받은 있나요? 프로도 실제로는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3개월 자격 정지를 받은 프로들은 있습니다. 프로는 약간 네, 아껴드립시다. 네. 보호 조치하고 다음 편에 이름까지 검열하는 네, 아껴드리는 걸로요. 예, 분명한 거는 6개월까지 받은 사람은 아직 없지만 3개월을 받은 사람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페널티는 돈보다도 자격 정지다. 올해 1000번대가 나올까요?
1000번대가 841명이면 예. 159번째 선수인데 예. 나올까요? 600명 그거는, 중에?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걸로 보고요. 저 어렵다는 개인적으로는. 소리입니다. 예. 네, 이번 테스트 예, 기대해주세요. 이번 테스트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패턴의 어떤 다양성,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하우스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볼링하고는 좀 차원이 굉장히 다를 것이다. 예,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국내 지금 KPBA 토너먼트 방식도 난이도로 따지면 뭐 미국 지금 PBA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패턴을 우리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정말 일반적으로 프로 테스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해서 정말 볼링은 볼링의 꽃은 올카바예요. 올카바라는 거는 의미 부여가 뭐 200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야기합니다만 190점대의 볼링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밖에서 아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도 네. 뭐 어쩌다가 뭐 걷어 걸리면 뭐 250점 뭐 270점 치는데 볼링 쉬운 거 아니야? 천만에 맞습니다. 이번 프로 테스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프로테스트, 이번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 좀 주시겠어요, 김프로님? 아, 네. 일단은 시작부터 겁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일지 몰라도 네. 프로테스트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딱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동계올림픽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동계올림픽에 스키가 다운힐을 할 때 처음에 빙질은 깨끗하겠지만 후반 갈수록 빙질은 사라지거든요. 똑같이 볼링도 여러 명의 선수가 15게임을 치는 데 있어서 오일이 증발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후반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지금 일반 동호인 분들은 저녁 시간에 뭐 정비를 안 하는 늦은 시간에 와서 쳐봤자 그 레인이랑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팁이 있다면 네. 4사람 혹은 3사람씩 이제 팀을 짜셔서 한 레인에서 적어도 10게임은 치셔야 돼요. 그냥 한 레인에서 계속 네. 셋이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한 레인씩 들어가서 셋이 치게 되면은 레인의 결은 자기 혼자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네. 그 결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전이거든요. 네. 체력전이라는 건 첫 번째는 내 하체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고. 두 번째는 내 손에 이제 이런 아픔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 붓기가 얼마나 지속되냐가 가장 관건인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내가 이걸 잘못 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고 잘못된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리의 체력 소모가 빠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주변의 프로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의 자세로 살짝 수정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 김현문 프로가 한 거 위에 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볼링공에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것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예, 물론 뭐 대다수가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 3백 하나 정도는 가져오겠지만 실적으로 이런 선발 어떤 거에 테스트에 네. 응시하는 분들은 사실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네, 맞습니다. 볼링의 어려운 점은 레인의 변화거든요. 네. 예, 다양한 구질이 다양하게 레인에서 어떤 거를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는 갖고 있는 테크닉으로만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볼링공을 그때그때에 가장 합리적인 볼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스포츠는 평등입니다. 네. 레인 정비 또한 누구를 위한 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한 상태에서 공정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또한 그러더라도 어떤 공의 어떤 변화가 많은 걸 좌우하기 때문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다양한 공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장석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올 커버 게임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커버 게임이라는 거는
한 프레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제 1차 같은 경우 190점 커트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9개 스페어를 끝까지 다 했을 때 19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네. 그럼 스트라이크가 굳이 필요 없어요. 네. 스트라이크 한두 개고 스페어만 잘해도 190점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거 하나를 미스를 하게 되면 뭐 한 게임당 11점의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순간 15게임이면 165점, 그걸 이틀 동안이면 330점, 그거를 2차까지 가져가면은 660점이라는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순간 나는 660점 차로 프로에 떨어지는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분명 작년에도 떨어지신 분들 중에 100핀, 200핀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에 무조건 해당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것을 쏟아붓는 게임이 아니고 네. 지키는 경기인데 그렇죠. 지키는 경기는 결국 스페어 처리를 놓치지 않는 그렇죠. 것이죠. 제일 중요한 이게 거예요. 네네. 아마 프로테스트 응시하는 수험생들한테 가장 큰 팁이라면 네. 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팁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프로테스트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님? 먼저 1차 실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틀에 걸쳐서 15게임씩 30게임을 치게 되는데요. 네. 여자분들은 게임 수가 조금 달라서 하루에 12게임씩, 그러니까 24게임을 쳐서 1차 테스트에 남자는 에버리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190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 네네. 여자분들은 185점 이상을 받으셔야 통과가 돼요. 네.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제 2차를 치셔야 하는데 2차는 똑같이 30게임, 24게임을 치셔서 남자는 200, 여자는 190점을 넘어야지 양성교육까지도 가실 수 있게 되는데요. 네네. 올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남자 테스트를 보시는 예비 프로님들은 조가 좀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1차를 A와 B로 나뉘어서 날짜가 좀 다른 날에 치셔야 하고 네. 또 그 A조 안에서도 오전 일찍 치실 분, 또 밤 늦게까지 치실 분으로 또 조를 좀 나눠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만큼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 분배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재미있는 썰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최대 그때 테스트 참가했었던 데가 뭐 천여 명이 넘었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600명의 2배 이상이 참여했을 때 일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본은 116개의 레인이 존재해요. 나고야에. 예, 거기에서 이틀 동안 2개 조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도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레인이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 레인이 40개거든요. 네, 40개 레인에서 지금 6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그 40개가 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킹핀 볼링장은 30개, 그리고 지금 레드힐 네. 볼링장은 36개.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개 조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삼성, 현대 관계자분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반도체를 뺏긴 만큼 저희도 볼링만큼은 118개로, 네, 116개가 아니고 118개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한 방에 하루 만에 끝나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곧 올 거예요. 우선 뭐 아쉬운 대로 네. 우리 김영문 프로가 했지만 일본에는 뭐 100레인이 넘는 레인이 있고 60레인, 80레인짜리 아유, 대다수 수없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도 우선 아쉬운 대로 60개짜리 정도만이라도 아유, 생겼으면 생겼으면 네. 뭐 좋겠다는 게 네. 저희 볼링을 하는 사람 모두의 뭐 어떤 소망이죠. 뭐 반대로 프로 테스트가 이렇게 해서 8개 조를 돌리고 있지만 이미 프로 협회에서는 메인 투어를 8개 조를 돌리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도 솔직히 그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힘들지만 이사님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8개 조를 조마당 50명씩 8개 조면 400명의 투어를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프로 선수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테스트 응시자도 많아졌지만 네. 프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트라이얼이 400명, 500명이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뭐 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은 뭐 그렇죠. 부작부할지 모르지만 저희 협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앞으로 뭐 2부 투어도 어떻게 네. 보면 네. 해야 되는 뭐 미국에는 뭐 리지널 투어가 있듯이 그렇죠. 네. 저희 나라도 이제 이렇게 많은 응시생들이 도전하고 프로가 많아짐으로써 어떤 경기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는 저희도 2부 투어도 골프로 말하면
뭐 가장 뭐 진짜 합리적인 게 골프인데 상금순에 의해서 이제 어떤 1부 리그, 2부 리그가 나눠지듯이 아마 우리 프로볼링도 멀지 않아 예,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죠. 예. 네. 네, 정말 프로로 데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프로 테스트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